이혼할 거예요. 지금 당장요. 68살 한영애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남편 앞에서요. 새벽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눈치를 보며 살아온 세월이었죠.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녀는 먼지 쌓인 피아노 앞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건반에 손을 올렸죠. 남편이 시끄럽다며 금지시킨 그 피아노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첫 음을 눌렀을 때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오랫동안 죽어 있었는지를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살고 싶다고,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고 싶다고요. 하지만 그 선택에는 엄청난 대가가 따랐습니다. 가족의 반대, 세상의 시선,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까지요. 과연 그녀는 68배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새벽 5시 30분, 알람 소리가 어둠을 뚫고 울려 퍼집니다. 눈을 뜨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여 알람을 끕니다. 43년간 단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 동작이었죠.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는데 온몸이 무겁습니다. 68살의 몸은 매일 아침 저항합니다. 하지만 습관은 몸보다 강했어요. 거실을 지나가다 문득 발걸음이 멈춥니다. 구석에 놓인 피아노가 눈에 들어왔어요. 검은색 덮개 위로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습니다. 몇 년째 닦지 않은 걸까요? 무의식 중에 다가가 덮개를 열었습니다. 하얀 건반과 검은 건반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납니다. 손가락을 건반 위에 올려놓았어요. 차가운 감촉이 손끝으로 전해집니다. 눌러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없었죠.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저녁 6시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서재에서 남편 태수가 벌떡 일어나 나왔습니다. 시끄러워 죽겠어. 집에서 쉬는데 왜 이래? 얼굴이 빨개진 그가 소리쳤죠. 피아노는 이제 그만 쳐. 나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날 이후 단 한 번도 연주하지 못했습니다. 손을 거두고 덮개를 닫았습니다. 발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조심히 부엌으로 향했어요. 냉장고를 열어 재료를 꺼내고 밥솥 뚜껑을 열어 물을 붓습니다. 모든 동작이 자동이었어요. 생각할 필요도 없이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마치 기계처럼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생기 없는 눈빛, 굳어진 입술. 이게 저일까요? 68년을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낯설까요? 아니, 언제부터 저를 잃어버린 걸까요? 오늘도 같은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듣지 못할 만큼 작은 소리였죠. 국을 끓이는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밥상을 차렸습니다. 태수가 서재에서 나와 자리에 앉았어요. 신문을 펼치며 숟가락을 집어들더니 국을 한술 떠먹습니다.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국이 싱겁네. 어제보다 못한 것 같은데.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소금을 건넸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태수는 신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옆집 김씨 부인은 요리를 참 잘한다더라. 어제 계단에서 마주쳤는데 집에서 나는 냄새가 얼마나 구수하던지.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43년간 늘 그랬듯이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 베란다에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나는 뭐였지? 이 집에서 나는 대체 무엇일까? 점심때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딸의 목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조금 풀어졌습니다. 엄마, 오늘 어때요? 별일 없으시죠? 응, 그냥 그래.
엄마 목소리가 요즘 계속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걱정돼서요. 혜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뭐 하고 싶은 거 없어요? 하고 싶은 일이나 취미 같은 거요. 하고 싶은 것.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별로. 엄마도 엄마 인생이 있잖아요. 뭔가 하고 싶은 거 찾아보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 43년 동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질문이었어요. 아니, 생각하지 못하게 했던 걸까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악보책을 꺼냈어요. 누렇게 변한 표지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 1978년 전국 대학생 피아노 콩쿠르 입상작. 22살에 제가 받았던 상이었죠. 악보를 쓰다듬었습니다. 쇼팽 록턴 3번. 그때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어요. 결혼 직후 태수가 말했습니다. 취미는 취미일 뿐이야. 이제 가정에 집중해. 그렇게 꿈을 접었죠. 아니,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혜진의 질문이 하루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고 싶은 것.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걸까요? 태수가 은퇴한 지 3년이 지났습니다. 중학교 교사로 35년을 일했던 그는 이제 하루 종일 집에 있어요. 처음엔 여유를 즐기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곧 알게 되었죠. 태수의 은퇴는 제게 24시간 감시의 시작이었다는 거리요. 아침 8시, 태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어요. 청소기 소리가 나자 태수가 인상을 찌푸립니다. 아침부터 시끄럽게. 조용히 좀 해. 10시쯤 되어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교회 성가대 연습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오전만큼은 제 시간이었어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하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나가? 요새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번인데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어요.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화장실 청소 아직 안 했잖아. 화장실은 그제 깨끗이 닦았습니다. 하지만 말대꾸할 수 없었어요. 가방을 내려놓고 다시 청소 도구를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변기를 닦는데 눈물이 핑 돌았죠.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되니까요. 화장실 청소를 마치고 나니 11시가 넘었습니다. 성가대 연습 시간은 지났어요. 친구 명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자야, 미안해. 오늘 못 갈 것 같아. 영애야, 또? 자꾸 이러면 안 돼. 내 인생도 살아야지. 명자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죠. 점심을 차리고 설거지를 마쳤습니다. 오후 2시 잠깐 앉아 쉬고 있는데 태수가 물었어요. 저녁은 뭐 할 거야? 아직 점심 설거지도 채 마르지 않았는데 벌써 저녁 걱정입니다. 된장찌개 끓일까 해요. 어제도 된장찌개였잖아. 매일 똑같은 것만 해? 매일 다른 음식을 해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도 메뉴가 겹치지 않게요. 하지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해봤자 소용없으니까요. 저녁 6시 다시 식탁을 차렸습니다. 태수는 반찬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이게 반찬이야? 옆집은 저녁상이 얼마나 푸짐한지 몰라. 숟가락을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고개만 끄덕였죠. 밤 10시 태수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생활비 장부를 정리했어요. 오늘 쓴 돈을 적다가 몰래 10,000원을 빼냈습니다. 25년 전부터 해온 일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 몰래 저축했죠. 서랍 깊숙한 곳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잔액을 확인했어요. 5,160만 원. 이 돈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저녁 8시 태수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채널 선택권은 언제나 태수에게 있었죠. 이런저런 채널을 돌리던 그가 교육방송에 멈췄어요. 다큐멘터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목이 화면에 떴어요. 제2의 인생, 73 새로운 출발. 화면에 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73살 이순희 할머니였어요. 환하게 웃으며 춤을 추고 있었죠. 라틴 댄스였습니다. 밝은 음악에 맞춰 경쾌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너무 자유로워 보였어요. 자막이 흘러갔습니다. 50년 결혼 생활 끝에 이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순희 씨.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화면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순희 할머니가 카메라를 보며 말했어요. 평생 남편 뒷바라지만 했어요.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나는 없었죠. 그냥 일하는 기계 같았어요. 제 이야기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결혼하고 50년 동안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잘했다는 말도요. 늘 부족하다고, 이것저것 틀렸다고만 했죠. 손이 떨렸습니다. 무릎 위에 올린 두 손을 꼭 쥐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순희 할머니가 춤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막이 나왔습니다. 현재 라틴 댄스 강사로 활동 중. 수강생들이 박수를 치고 할머니는 행복하게 웃었죠. 마지막 인터뷰였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고. 늦지 않았냐고요. 저는 대답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래요. 저는 지금 제 인생을 살아요.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카메라가 줌인되며 할머니의 눈빛을 클로즈업했습니다. 그 눈에서 빛이 났어요. 살아있다는 빛이었죠. 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저 나이에 저게 뭐야? 철이 없어서 리모컨으로 채널을 돌렸어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식들 얼굴에 먹칠하는 거지. 하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순희 할머니의 말이 계속 맴돌았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고 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건반 위에 손을 올렸죠. 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낼 수 없었어요. 태수가 깰까 봐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나도 할 수 있을까? 처음으로 가능성을 상상했습니다. 저도 순희 할머니처럼 될 수 있을까요? 저도 제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다큐멘터리를 본 후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희 할머니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마음 한구석이 간질간질했죠. 무언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스스로에게 말하며 그 생각을 밀어냈죠.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길로 걸었어요. 지역 문화센터 앞을 지나게 되었죠. 건물 입구 게시판에 형형색색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어요. 시니어 피아노 클래스 수강생 모집. 글씨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안내문을 자세히 읽었습니다. 매주 화, 목 오전 10시에서 12시 수강료 월 5만 원 초보자 환영. 손을 뻗어 전단지를 떼어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손이 멈췄습니다. 안 돼. 태수가 알면. 손을 거두고 발걸음을 돌렸죠. 마트에서 장을 보는 내내 그 안내문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양파를 고르면서도 생선을 보면서도 계속 생각났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죠. 설거지를 하면서 빨래를 개면서 피아노 수업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이틀 뒤 다시 문화센터 앞을 지나갔습니다. 일부러 그 길로 간 거예요. 안내문은 여전히 붙어 있었죠. 이번에는 한참을 서서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개의치 않았습니다. 마음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어요. 해보고 싶어. 피아노를 다시 치고 싶어. 다른 목소리가 말했죠. 안 돼.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야. 태수가 뭐라고 하겠어. 결국 전화번호를 적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숫자가 삐뚤빼뚤했어요. 종이를 주머니 깊숙이 넣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동안 그 종이를 꺼내봤다 접었다 반복했습니다. 전화기를 들었다 놓기를 10번도 넘게 했어요.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죠. 하고 싶어. 하지만 무서워. 들키면 어떡하지? 마침내 용기를 냈습니다. 태수가 낮잠을 자는 시간 베란다로 나가 작은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네, 문화센터입니다. 저기, 피아노 클래스 신청하고 싶은데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담당자는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이름이랑 연락처 알려주세요. 언제부터 오시겠어요? 다음 주. 화요일부터 갈게요. 전화를 끊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했습니다. 정말로 신청했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저녁 식사 때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마트를 자주 가야 할 것 같아요. 물가도 비교해 보고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어색했죠. 다행히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 돈은 아껴 써야지. 그날 밤 잠들기 전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괜찮은 옷을 골라 따로 걸어두었어요. 첫 수업 때 입을 옷이었죠.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었습니다. 나 정말 할 수 있을까?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6시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죠. 청소도 하고 빨래도 돌리고 점심 준비까지 미리 해뒀습니다. 태수가 뭐라고 할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9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 앞에 섰어요.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빗었죠. 43년 만에 저를 위해 차려입는 날이었습니다. 마트 좀 다녀올게요. 태수에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까봐 걱정했지만 다행히 괜찮았어요. 점심 전에 와. 12시 정각에 밥 먹을 거니까. 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면서 몇 번이나 돌아갈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계속 걸었죠. 버스를 탔습니다. 창밖을 보면서도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러다 들키면 어떡하지? 태수가 알면 난리가 날 텐데.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문화센터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10분간 밖에서 서성였어요. 들어갈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죠. 다른 수강생들이 들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었어요. 심호흡을 크게 했습니다.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하며 문을 열고 들어갔죠. 복도를 걸어가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쇼팽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그 소리에 이끌려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죠. 문을 열었습니다. 5명 정도의 수강생과 강사 선생님이 보였어요. 모두 저를 돌아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새로 오신 분이시죠? 강사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손짓했습니다. 네, 한영애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소개를 했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죠. 여기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면 돼요. 안내받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앞에 피아노가 있었어요. 20년 만에 이렇게 가까이서 보는 피아노였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죠. 강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기초부터 시작할게요. 먼저 손 모양부터 봅시다. 시범을 보이며 건반을 쳤어요. 맑은 소리가 교실에 퍼졌습니다. 그 소리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자, 이제 해보세요.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건반 위에 올려놓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20년 만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건반의 차가움이 느껴졌죠. 첫 음을 눌렀습니다. 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20년 만에 제가 낸 피아노 소리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어요. 계속 쳤습니다. 도, 레, 미, 파, 솔. 손 모양이 좋으시네요. 전에 배우신 적 있으세요? 강사의 물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요. 그럼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2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수업이 끝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게 저였습니다. 진짜 한영애였죠. 문화센터를 나서는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하늘이 더 파랗고 공기가 더 상쾌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이 온몸으로 퍼졌습니다. 웃음이 나왔어요. 길을 걸으면서 혼자 웃고 있었죠. 이게 나야.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2번째 수업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교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옆자리에 앉았던 할머니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저번에 처음 오셨죠? 저는 김순덕이에요. 환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72살이라고 했습니다. 순덕 씨는 마른 체구의 단정한 옷차림이었죠. 눈가에 주름이 깊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한영애예요. 반가워요. 저도 작년에 시작했어요. 늦게 배우는 거 창피하지 않아요. 우리 나이엔 뭘 해도 늦지 않았어요. 순덕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이 3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노래를 못하게 했어요. 시끄럽대요. 제가 원래 성악을 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이야기와 똑같았어요. 남편 떠나고 1년 동안은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생각했죠. 이렇게 살다 죽을 순 없다고. 그래서 여기 왔어요. 순덕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다른 수강생도 합류했습니다. 65살 박미란 씨였어요. 짧은 머리에 청바지를 입은 모습이 젊어 보였죠. 저는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미란 씨는 주저없이 말했습니다. 전 남편한테 내가 뭘 할 줄 안다고라는 말을 듣고 이혼 결심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았죠. 이 사람과는 더 이상 못 산다고. 손에 땀이 났습니다. 제가 태수한테 들었던 말이었거든요. 후회 안 해요. 이혼하고 나서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됐어요. 이제는 재즈 피아노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수업이 끝나고 세 사람은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덕 씨가 물었습니다. 영애 씨는 남편분이랑 어떠세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어요. 힘들어요. 43년을 함께 살았는데 단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였거든요. 남편이 은퇴한 뒤로 더 심해졌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제가 하는 일마다 트집 잡아요. 저는 그냥 숨도 못 쉬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순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영애 씨, 우리가 다 그랬어요. 참고 살았죠. 하지만 영원히 참을 순 없어요. 미란 씨가 말했습니다. 선택은 영애 씨 것이에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영애 씨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친구가 되었습니다. 피아노 자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수업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순덕 씨가 전화번호를 주며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전화해요. 우리가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느껴졌어요. 세상에 나를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처음 알았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저는 문화센터에 다녔어요. 태수에게는 마트를 자주 간다고 말했죠. 실력이 빠르게 돌아왔습니다. 손가락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강사가 새 악보를 건넸습니다. 영애 씨, 이제 좀 더 어려운 곡 해볼까요? 쇼팽 녹턴 3번이에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던 곡이었거든요. 악보를 받아들고 집에 몰래 가져왔어요. 태수가 낮잠 자는 시간, 거실 소파에 앉아 악보를 펼쳤습니다. 소리는 낼 수 없지만 눈으로 음표를 따라가며 손가락을 움직였어요. 허공에서 피아노를 치는 거죠.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행복했습니다. 드라마를 볼 때도 허벅지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연습했어요. 태수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6주가 지났습니다. 순덕 씨가 정보를 줬어요. 영희야, 문화센터 근처에 연습실이 있대. 1시간에 5,000원이래. 연습실, 마음껏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당장 가보고 싶었어요. 태수에게 말했습니다. 수요일에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어요. 거짓말이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죄책감도 느껴졌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또, 요새 너무 자주 나가는 거 아니야? 한 달에 한 번인데요. 집안일은 제대로 하고 다니는 거지? 네. 수요일 저녁 7시 연습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안에 피아노가 한 대 놓여 있었어요. 문을 닫자 완전히 혼자만의 공간이 되었죠.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쇼팽 녹턴 첫 음을 눌렀습니다.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만하라고 하지 않았죠. 계속 쳤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연습실 주인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우는 소리가 들려서요. 네. 너무 좋아서 그래요. 주인은 50대 남자분이었어요.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리 들었는데 정말 잘 치시네요. 다음에 또 오세요. 그 후로 매주 수요일 저녁은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연습실에서 마음껏 피아노를 쳤어요. 8주차 강사가 제안했습니다. 석 달 후에 문화센터 발표회가 있어요. 영애 씨도 나가보세요. 발표회, 무대에 선다는 거였습니다. 평생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일이었어요.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영애 씨 실력이면 충분해요. 순덕 씨와 미란 씨도 출연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셋이 함께 무대에 서자. 신청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태수한테 들키면 어떡하지?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신청서에 이름을 적었어요. 집에서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태수의 간섭도 심해졌어요. 요새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혹시 어디 다니는 거 아니야? 의심하는 눈빛이었죠. 더 열심히 집안일을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빨래하고 요리했어요. 트집 잡힐 틈을 주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석 달만. 발표회까지만 버티자. 12주차 목요일이었습니다.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어요. 가방을 선반 위에 올려놓았죠. 내릴 때 급하게 일어나는 바람에 가방을 두고 내렸습니다. 집 앞에 도착해서야 깨달았어요. 가방이 없다는 걸요. 버스 회사에 전화했지만 가방을 찾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누군가 가져간 거였죠.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가방 안에 쇼팽 악보가 들어 있었거든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태수가 거실에서 가방을 들고 서 있었어요. 버스 기사가 갖다 줬어. 명찰 보고 집 찾아왔더라. 가방은 이미 열려 있었습니다. 태수가 내용물을 확인한 거였어요. 테이블 위에 쇼팽 악보가 놓여 있었죠. 이게 뭐야? 태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위험한 신호였어요. 피아노 악보잖아. 너 어디 다니는 거야? 마트 간다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입을 열었어요. 피아노 배워요. 문화센터에서요. 태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뭐? 내 허락도 없이. 허락. 그 말에 뭔가 터져버렸어요. 43년간 참았던 게 폭발했습니다. 당신 허락? 왜 제가 당신 허락을 받아야 해요? 평생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목소리가 이렇게 클 수 있었나 싶었어요. 내가 뭘 할 줄 안다고. 피아노를. 그 나이에. 그 나이라니.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쏟아져 나왔어요. 43년 동안 제대로 한 게 없다고요? 그럼 당신은 누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청소해줬어요? 제가 안 했으면 당신 벌써 죽었을 거예요. 태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충격받은 표정이었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꿈이 있어요. 저도 하고 싶은 거 있다고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43년 동안 참았어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먹고 싶은 것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았어요. 이제는 못 참겠어요. 당신이 이럴 사람이 아니었는데.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저 이런 사람 아니었죠. 43년 동안 죽여왔으니까요. 진짜 저를 다 죽여왔어요. 태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서재로 들어가 버렸어요.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무서웠습니다. 제 자신이 무서웠죠.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일어났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고 얼굴이 엉망이었죠. 하지만 그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후회 안 해. 절대로 후회 안 해. 테이블 위에 악보를 집어들었습니다. 구겨지지 않게 조심히 펴서 가방에 넣었어요. 이건 제 거였습니다.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제 것이었죠. 그날 밤 태수와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방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식탁에서 태수가 선언했습니다. 피아노 수업 당장 그만둬. 안 그러면 각오해. 각오요? 이혼이라도 하시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태수는 더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혼? 당신이 감히. 왜 못해요? 더 이상 못 참겠으면 이혼하는 거죠. 태수는 대답하지 못하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냉전이 시작되었어요. 사흘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업을 계속 다녔어요. 이제 숨기지도 않았죠. 당당하게 나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일주일 후 태수가 신용카드를 압류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제 명의 카드였습니다.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했죠. 제 명의인데
왜 남편이 막을 수 있나요? 태수는 다른 방법을 썼습니다. 생활비를 안 주겠어. 하지만 저는 비밀 통장이 있었어요. 그 돈으로 생활했습니다. 2주가 지난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호였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엄마, 아버지한테 무슨 짓 한 거예요? 무슨 짓이라니? 아버지가 엄청 화나셨어요. 이 나이에 무슨 피아노래요? 집안 망신이에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민호야, 엄마도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되니? 그게 아니라 아버지 체면도 생각하셔야죠.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꿈은 어떻고? 엄마가 이상해졌어요. 전에는 이러지 않으셨잖아요. 민호는 한참을 더 뭐라고 하다가 돌아갔습니다. 혜진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잘하신 거예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전 엄마 편이에요. 혜진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적어도 혜진은 이해해 주는구나. 3주차 태수는 더 적극적으로 막았습니다. 수업 가는 날 아침 현관문 앞을 막고 섰어요. 안 돼. 못 나가. 비켜주세요.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10분간 대치했어요. 결국 태수가 비켜섰죠. 수업에 갔지만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강사와 순떡, 미란에게 상황을 설명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남자들은 다 그래요. 순덕 씨가 말했습니다. 영애 씨, 이혼도 선택지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미란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발표회는 하셔야 해요. 약속이에요. 강사의 말에 대답했습니다. 네, 꼭 설 거예요. 그날 밤부터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면증이 시작되었어요. 밤새 뒤척이다 새벽에 겨우 잠들었죠. 낮에도 집중력이 떨어졌습니다. 요리하다 손을 베었어요. 혈압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수업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마지막 기회였으니까요. 발표회 2주 전이었습니다.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어요. 밤에는 잠을 못 자고 낮에는 머리가 지끈거렸죠.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되니까요. 아침 6시 평소처럼 일어났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어지러웠어요. 벽을 짚고 겨우 균형을 잡았죠.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어요.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얘지더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손에서 국자가 떨어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죠. 의식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입술이 떨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보, 여보. 태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발소리가 급하게 다가왔죠. 정신 차려. 119 불러야 해. 구급차가 왔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갔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의사가 검사를 했어요. 혈압을 재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혈압이 180에 110이에요. 매우 위험한 수치입니다. 과로와 스트레스성 고혈압이에요.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스트레스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입원이 결정되었습니다. 병실 침대에 누웠어요. 백색 천장이 보였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태수가 면회를 왔습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은 없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당신이 너무 무리한 거 아냐? 대꾸할 힘도 없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태수는 한참 있다가 나갔죠. 강사와 순떡, 미란이 면회를 왔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영희야, 괜찮아? 순덕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발표회는 나중에 해도 돼요. 건강이 먼저예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요. 이번에 못하면 영원히 못할 것 같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제 마지막 기회예요. 놓치고 싶지 않아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스트레스 원인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대로는 더 위험해요. 모두 나가고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되었어요.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이 보였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제 끝인가? 여기까지인가? 중얼거렸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제 모습이 처량했어요. 난 뭘 위해 68년을 살았나? 옆 침대에서 라디오가 흘러나왔습니다. 쇼팽의 녹턴이었어요. 제가 연습하던 그 곡이었죠. 음악이 병실에 퍼졌습니다. 눈을 감고 들었어요. 선율을 따라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불 위에서 피아노를 치고 있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무대에 한 번도 서보지 못하고 더 많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이번 3일째 밤이었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고 있었죠. 새벽 2시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혜진이었어요. 야간 당직을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같은 병원 약국에서 일하거든요. 엄마, 안 주무세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손이었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 결혼 안 한 이유 아세요? 고개를 돌려 혜진을 봤습니다. 혜진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행복해 보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아빠한테 눈치 보고 참고 숨죽이고 저는 그렇게 살 수 없었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안 했어요. 결혼하면 엄마처럼 될 것 같아서요. 제 꿈을 포기하고 누군가의 그늘에서 살 것 같아서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눈물인지 혜진의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미안해. 혜진아. 엄마가 잘못된 모습을 보여줬구나.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혜진이 제 손을 더 꽉 쥐었습니다. 엄마는 희생하셨어요. 가족을 위해서요. 근데 그게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엄마 인생은 엄마 거예요. 아빠 것도 아니고 저희 것도 아니에요. 혜진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문화센터에서 찍은 제 사진이었습니다. 피아노를 치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 사진 보세요. 이게 진짜 엄마예요. 사진 속 제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런 표정을 지을 수 있었나 싶었어요. 엄마, 이 사진 속 엄마로 살아요. 제발이요. 혜진이 울먹였습니다. 저는 엄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두 사람이 한참을 울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어둠이 걷히고 하늘이 밝아졌죠. 새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이 퍼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습니다. 혜진아. 네, 엄마. 엄마 태어나면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혼하려고. 혜진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진심이에요? 응, 엄마 진심이야.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이 있었어요. 이제는 진짜 나로 살고 싶어. 남은 인생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그 시간만큼은 나답게 살려고 해. 혜진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전 엄마 편이에요. 뭘 하시든 응원할게요.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고마워, 혜진아. 손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았어요. 결심했으니까요. 나는 살고 싶어. 진짜 나로 살고 싶어. 이번 7일째 퇴원 날이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었어요. 의사가 퇴원 허가를 했죠. 태수가 마중을 나왔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침묵만 흘렀죠. 집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풀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어요.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렸어? 피아노는 그만두는 거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태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할 말이 있어요. 뭔데? 심호흡을 했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이혼하고 싶어요. 태수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병원 다녀와서 정신이 이상해진 거야? 아니요. 오히려 이제야 정신이 돌아왔어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43년. 당신과 43년을 살았어요. 그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존중받은 적이 없어요. 태수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 내가 당신을 언제요? 언제 저를 존중했어요? 반문했습니다. 태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제 말을 귀담아 들은 적 있어요? 제 의견을 물어본 적 있어요? 항상 당신 마음대로였어요. 저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었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비밀 통장을 꺼내 태수 앞에 놓았어요. 이거 보세요. 25년간 모은 제 돈이에요. 5,160만 원이에요. 한 달에 10만 원씩 몰래 모았어요. 태수의 얼굴에 충격이 역력했습니다. 이게 뭐야? 저도 제 돈이 있어요. 저도 혼자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혼해요. 이제 각자 살아요. 당신 정말 미쳤구나. 네, 미쳤어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제정신 찾았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갔습니다. 캐리어를 꺼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들을 넣고 서랍에서 쇼팽 악보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죠. 태수는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오지 않았어요. 혜진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진아, 엄마 당분간 내 집에서 지낼게. 네, 엄마. 언제든지 오세요. 방 준비해 놨어요. 짐을 다 쌌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거실을 지나갔어요. 43년을 산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도 아쉽지 않았어요. 피아노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건반을 쓰다듬었어요. 다음엔 내 피아노를 칠 거야. 속삭였습니다. 현관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설렘이었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섰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만 들렸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의 시작. 혜진 집에서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43년 결혼 생활 이야기를 했죠. 가계부와 서류들을 모두 보여줬습니다. 재산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 조정 신청서를 냈습니다. 2주 후 첫 조정 기일이 잡혔어요. 법원 조정실에서 태수와 마주 앉았습니다. 2달 만이었어요. 태수는 많이 수척해져 있었죠. 조정위원이 가계부를 검토했습니다. 부인께서 얼마나 꼼꼼히 살림하셨는지 알 수 있네요. 태수가 처음으로 가계부를 제대로 봤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얼굴이 굳어졌어요.
미안합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까지 했는지 몰랐어요. 저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늦었어요. 몇 차례 조정 끝에 합의했습니다. 아파트 가치의 40%인 8,800만 원과 위자료 1,500만 원, 총 1억 300만 원을 받기로 했어요. 3개월 후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법원을 나서는데 태수가 말했어요. 당신, 행복하세요. 당신도요. 서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죠. 받은 돈과 제 저축을 합쳐 1억 5,460만 원이 되었습니다. 혜진 집 근처 오피스텔을 1억 2천만 원에 샀어요.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집이었죠. 이사 당일 혜진과 민호가 도와줬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와 2주간 살아본 후 제 편이 되었어요. 엄마, 여기 피아노 놓으시는 거죠? 민호가 거실 중앙을 가리켰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150만 원에 샀습니다. 배송받는 날 설치 기사가 피아노를 놓고 갔어요.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 피아노로 처음 연주하는 순간이었죠. 쇼팽을 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2주 후 문화센터 발표회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긴장으로 밥을 못 먹었어요. 검은색 원피스를 입었습니다. 발표회장에 도착했습니다. 순덕과 미란이 백스테이지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희야, 드디어 오늘이네. 우리 셋이 함께 무대에 서는 날. 손을 꼭 잡고 격려했습니다. 객석을 확인했어요. 혜진과 민호가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뒷자리 구석에 태수가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했지만 곧 평정을 찾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나를 위해 치는 거야. 제 순서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어요. 다음은 한영애 씨의 쇼팽 녹턴 3번입니다. 무대 위로 걸어나갔습니다. 조명이 눈부셨어요. 피아노 앞에 앉았죠. 심호흡을 했습니다.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첫 음을 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게 사라졌어요. 오직 음악만 남았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췄습니다. 43년간 잊고 살았던 제가 돌아왔어요. 쇼팽의 선율이 홀을 채웠죠. 마지막 음까지 완벽하게 연주했습니다. 손을 들어 올렸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수가 터졌어요. 기립박수였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혜진과 민호가 울면서 박수치고 있었어요. 순덕과 미란이 무대 옆에서 엄지를 치켜 세웠죠.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어요. 69살 피아니스트 한영애입니다. 또다시 박수가 터졌습니다. 무대에서 내려오니 혜진과 민호가 꽃다발을 건넸어요. 세 사람이 포옹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자리를 떠나고 있었어요.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에요. 발표의 6개월 후였습니다.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었어요.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죠. 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피아노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 60에서 80살 수강생 10명을 가르쳐요. 선생님 덕분에 인생이 달라졌어요. 수강생들이 감사 인사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뿌듯해요. 순덕, 미란과 함께 시니어 피아노 트리오를 만들었습니다. 요양원과 복지관을 돌며 공연을 다녀요. 음악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게 기쁩니다. 어제 민호가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결혼하려고요. 축복해 주세요. 그래, 축하해. 서로 존중하며 살아. 민호가 웃었습니다. 엄마를 보고 배웠어요.
배우자를 존중하는 법을요. 혜진도 요즘 소개팅을 나간다고 해요. 엄마 덕분에 결혼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엄마처럼 나를 잃지 않으면서 하면 되니까요. 우편함에서 초대장을 꺼냈습니다. 민호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어요. 뒷면에 손글씨가 적혀 있었죠. 엄마, 저희 결혼식에서 피아노 연주해 주실 수 있나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어요. 어느 새벽 5시 30분이었습니다. 알람 소리에 눈을 떴어요. 하지만 이번엔 억지로가 아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났죠. 커튼을 열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따뜻했습니다. 커피를 내려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무슨 곡을 칠까요? 쇼팽? 드뷔지? 아니면 즐겁게 재즈? 손가락을 풀고 건반에 올렸습니다. 햇살이 건반을 비추며 반짝였어요. 첫 음을 냈습니다. 맑고 깨끗한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은 숨을 때보다 빛났어요.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가장 아름답다. 창밖으로 봄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피아노 소리와 어우러졌죠. 이제 아무도 시끄럽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소리는 오롯이 제 것이에요. 한영애의 것이죠.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를 자유롭게 움직였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 그 말이 맞았습니다. 68살에 시작한 새 인생. 아직 할 일이 많아요. 가르칠 사람도 많고 연주할 곡도 많고 살아갈 날들도 많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요. 아니, 확신합니다. 매일이 좋은 날이에요. 나로 사는 이 날들이 모두 선물 같은 날들이니까요. 건반을 누르는 제 손가락이 말합니다. 살아있어서 좋아. 나로 살아서 행복해. 새벽 피아노 소리가 집안을 채웁니다. 이게 바로 자유예요. 이게 바로 행복이고요. 69살 피아니스트 한영애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세상 속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